어쨌든 뭐 여당도 이제 총력전을 펼쳤고 민주당도 나름 그렇죠. 신경을 많이 썼는데 야당에서 뭐 우리가 이길 겁니다 이렇게 막 나서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선거라는 거는 완패 분위기라도 이긴다 그래야 돼요. 문제는 뭐냐면은 지더라도 왜 젖잘싸 할 수 있는 네. 그런 방법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방법마저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중립기어의 시그널 평론가 김준일 수석 에디터님과 배종찬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다 아까 뭐 저희 잠깐 말씀드렸긴 했지만 잠을 많이 못 주무셨겠어요? 예, 뭐 조금 못 잤는데 그래도 재밌네요. 그냥 예. 할 말은 약간 많으셨을 것 예, 같아요. 흥미로운 할 말 현상이 많아서 오늘 진짜 재밌는 얘기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도 어제 늦게 좀. 그렇죠. 이제 저는 오늘이죠. 이제 그렇죠. 날이 바뀌었으니까. 날이 네. 바뀌어서 오늘 자정을 넘긴 시간에 코멘트 때문에 연락을 주는 기자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진짜요? 네, 그래서 제가 또 친절하게 받았죠. 그래서 어떻하지 어떻다 그랬더니 또 잘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번 선거가 참 격전이었어요. 뜨거웠고. 근데 왜 그랬을까는 우리가 오늘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야죠. 구청장 선거가 이렇게까지 아유, 많은 곳에서 이렇게 대선이에요. 대선이에요. 그렇죠. 일단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구청장이 탄생했습니다. 그렇죠. 일면에 나오는 구청장 쉽지 않습니다. 예. 네. 저희 뭐 그 투표율 예측도 했었는데 소장님이 35.72%, 그다음에 소장님이 38% 이렇게 예. 최종 투표율 48.7%. 이것도 이따가 한번. 이게 이제 오차범위 10.7%로 제가 맞췄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10.7%로 제가 그럼 처음에 맞춘 25% 걸. 잡으면 예. 다 잡. 아무튼 요 얘기도 이따가 한번 같이 예, 나눠보도록. 짧게만 제가 네네네.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한 가지 변수를 우리 방송에서는 예측을 할 수가 없었죠. 그게 뭐냐면 바로 김행 변수예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사전 투표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사전 투표 이후에 지금 방송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사전 투표가 그렇게 높았던 결정적인 이유도 뭐냐면은 다른 것보다 저는 인사청문회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변수를 우리가 모르는 상황에서 예측을 했고 인사청문회 변수가 잘 들어보니까 본인이 왜 아니 틀렸는지. 들어보세요. 이렇게 자꾸 이러면 안 돼. 자꾸 이러니까 FM 코리아에서 경기범 앵커의 2007년 가입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이야기하지 네. 말고 그래서 이제 그게 한 10%야. 11에서 12. 그런 그럼 정확히 맞아. 투표 그럼 정확히 맞다니까. 지금 투표율에 반영됐다. 김준일 에디터랑 저랑 네? 그걸 알았더라면 이게 정확했죠. 그런 이슈들을 알았더라면 그렇죠. 사전 투표율을 더 높게 예측했을 거다.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뭐 예. 그렇습니다. 미안합니다. 근데 뭐 사실 예상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모두 예. 다 비슷하게 예측을 하셨어요, 사실. 맞아요. 예. 많이 해봐야 40%뭐 초반? 그러니까 언저리? 40% 초반대를 진짜 이렇게 하신 분들이 높은데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정도로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러니까 뭐 뒤에 좀 설명을 하겠지만은 이게 조금 이제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는 그런 결과들이 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좀 반성 또와 그러니까 이게 좀 분석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민심이 정말 어렵고 힘든, 이해하기 힘든 마음인 것 같습니다. 자, 자세한 이야기 영상 먼저 보신 다음에 더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길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안철수 대표께서도 저는 이번 선거가 상식의 승리, 원칙의 승리, 그리고 강서 구민의 위대한 승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서의 구정을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강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더욱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당선자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로 결정이 됐고요. 일단 뭐 총평부터 한번 듣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17.5%포인트 차 승리에 대한 총평. 수석 에디터님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생각보다 덜 났다. 생각보다 덜 났다. 예, 표차이 생각보다 덜 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소장님. 저는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투표율과 관련해서는 이준석이다. 이준석이다. 이준석 전 대표가 맞췄어요, 하여튼간에. 예.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준석 전 대표가 이러면 안 돼. 뭐 데이터 전문가들 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17.15% 차이가 나는데 이 대표가 맞춰버린 거 아니에요. 18%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러면 안 돼. 이 사람 너무합니다. 너무해요. 그냥 이럴 수밖에 아니 그걸 따지지 말고.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게 차이 난다 그랬는데 저는 이 차이가 대통령의 지지율 그대로 반영이 됐다. 그게 그대로 그러니까 반영이 됐다. 대통령의 지지율 긍정평가만큼 김태우 후보가 가져갔고 네. 그다음에 부정평가만큼 진교훈 당선자가 가져갔다. 이렇게 봅니다. 그 득표율을 보면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진교윤 당선자가 56.52%, 그다음에 김태우 낙선자가 39.37%. 그 지지율이죠. 네. 대통령 지지율이에요. 그렇네요. 딱 여론조사 나오는 그 지지율이네요.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10월 4일에서 6일 조사한 그 네.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은 대통령 긍정평가,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37.7%인데 김태우 후보가 39.37 얻었고 그 대통령 부정평가가 39.8%인데 진교훈 후보가 36.52니까 소위 말해서 56.52. 예, 56.5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3.1 요 아래 중에 오차 범위 아니네요. 오차 범위 안으로 네. 들어가요.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은 이게 네. 이제 그 대통령 긍정 부정이 맞고 이게 이제 굉장히 치사하는 바가 큰 거죠, 사실은. 예, 뭐냐면은 뭐 더 뒤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은 이 선거는 정권 심판 선거였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분이 네. 가장 크다고 분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배에 대한 것이. 지분이?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여당도 이제 총력전을 펼쳤고 민주당도 뭐 나름 그렇죠. 신경을 많이 썼는데 뭐 이제 어쨌든 뭐 여당이 사실은 뭐 이렇게 여당에서 뭐 우리가 이길 겁니다 이렇게 막 나서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분위기가 보면. 아, 그럼요. 그건 뭐 다 데이터를 보고서 판단했을 텐데. 네. 그러니까 이제 선거라는 거는 지고 있어도 네. 심지어는 뭐 완패 분위기라도 이긴다 그래야 돼요. 네. 아니 우리 가게에 생선이 없어도 생선 없다 그러면 누가 손님이 오겠어요? 오후에 들어온다. 생선이 없어도 고래도 있어요. 백상어도 있어요. 범고래도 있어요. 이래 사람들이 올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이제 이른바 정치 전략적인 그런 이제 태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다면 좀 더 효과적인 지더라도 왜 젖잘싸 할 수 있는 네. 그런 방법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방법마저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외면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이 방송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 김성태가 나갔어야 된다. 김성태 전 김성태가 나갔으면 강서을. 졌지만 젖잘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사실 내가 우리 강서구의 후보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저기 왜 김태우 후보 좀 저기 내 강서구의 맹주 아닙니까?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예. 두 번째는 뭐냐면 뭐 실제로 그런 얘기가 나왔죠. 그죠. 예. 김태우 후보자가 낙선자가 그래도 겸손한 캠페인을 했었어야 돼요. 배낭도 다 떨어진 거, 배종찬 소장 가방 같은 거. 네. 제 가방이 무리세요. 근데 그런 가방 딱 들고 다니면서 옷도 좀 후죽하게 입고 한번 김태우 밀어주세요. 김태우 안 됐잖아요. 낮은 자세로. 이래야 했었어야 그래도 되는데. 좀 동정 여론이 네. 저 사람 좀 안 된 것 같다. 보니까 멀쩡해 보였는데 이런 게 생길 텐데 막 우르르 가가지고 뭘 잘했다는 거지 뭐 네. 이런 상황이 돼버린 데다가 인사청문회 상황 또 그 전에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왜 이래? 그럼 뭐 앞으로 그럼 봉화동 전투가 이름 바꿔서 봉천동 전투가 되는 거야? 낙성대로 가야 되는 거야? 그게 먹자골목 있던데 뭐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 자체가 좀 선거 전략적 사실 우리 김준일 에디터께서 그랬어요. 이거 선거 캠페인 빵집니다. 선거 전략 그런 자체가. 이야기를 방송에 나온 패널로부터 들으면 안 될 일이잖아요. 요거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열렸잖아요. 네. 그때 그 오세훈 후보가 56.1 그리고 송영길 후보가 42.1을 받아서 오세훈이 14% 포인트 정확하게 14%. 앞섰어요. 근데 지금 이제 17% 포인트 정도 이제 17.15 그러면은 이게 완전 반대로 갔네요. 자 반대로 갔잖아요. 그러면 14 더하기 17 하면은 대충 30이잖아요. 31.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소위 말해서 죽어도 내가 때려 죽어도 이쪽 당 민주당만 찍는 사람이 있고 때려 죽어도 국민의힘만 찍는 사람들 있잖아요. 열성 지지층. 예, 열성 콘크리트. 지지층. 그런데 여기 이거 말고
소위 말해서 스윙 보터 그리고 분노 투표를 하는 사람이 네. 대략 30% 정도 된다.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이게 판세를 굉장히 흔들고 있는 있다. 건데.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2.61% 포인트 차로 이겼어요. 네. 지금 김태우 후보가 후보가. 자 그러면은 근소하게. 예, 17.15면 거의 18, 그러니까 20%가 지금 움직였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원인이 뭐냐라고 본다라면은 뭐 얘기가 나왔지만은 일단은 김태우 후보 자체에 문제가 있었고 그 네. 공천에 문제가 있었고 선거 전략에 문제가 있었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에 대한 분노 뭐 이런 정권 심판론이 있었고 가장 결정적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김행 후보자가 그 사전 투표 이거 전날 딱 이게 터지면서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뭐 문재인 정부보다 나은 점이 도대체 뭐냐 이런 이제 실망한 보수 유권자 중도 보수 유권자들이 대거 이탈을 했는데 네. 자 올해 4월달에 전주시 을에서 보궐선거가 열렸습니다. 이상직 의원 아, 네네네. 이상직 의원 의원직 상실로 그때 투표율이 26.8%였어요. 아, 전주시 을에서. 투표율. 예. 네, 네. 근데 2020년 총선에서 전주시 을이 65.9%였습니다. 음. 그러니까 40% 포인트가 빠졌어요. 근데 이 투표율이 왜 이렇게 낮았느냐? 아니요. 민주당이 공천을 안 했어요. 아. 민주당이 우리에게 귀책 사유가 있으니까 공천을 안 했고 그래서 진보당 후보가 됐어요. 여기서 네. 뭐 진보당이 원내 진출했다 그래서 막 기사가 났잖아요. 사실은 이건 민주당이 이제 면이 안 서는 것도 맞고 그런데 이거를 이제 무난하게 사실은 이렇게 흘려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전국 선거로 3%포인트 차밖에 안 났거든요, 지금. 네. 지금 51%하고 51.7, 48.7 이렇게 해서 네. 3%포인트 차밖에 안 났어요. 앞에서 있었던 보궐선거는 40%포인트 차가 났는데 네. 본선거랑 이 보궐선거가 이거는 전략적으로 이렇게 투표율이 높아지게 되면은 소위 말해서 평균에 수렴해요. 무슨 평균에 수렴하냐? 대통령 지지율 평균에 수렴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원래? 아, 그럼요. 아,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완전히 그 강한 무슨 다른 이슈가 있지 않는 이상 지금의 이 상황에서는 그런 뭐 다른 이슈를 근데 못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역 이슈나 이런 것들 그러면은 지지율에 수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율이 높아질수록 투표율을 이렇게 높게 만들어낸 지도부의 판단 미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가가지고 거기서 그게 아니라 사실은 정말로 후보를 내면 안 됐지만 후보를 냈으면은 김태우 혼자 절하면서 다녔어요, 사실은. 예, 그게 선거 훨씬 전략이. 더 효과적인 건데 이제 그렇게 이제 이렇게 판을 키운 네. 판을 키워서 대패를 하게 된 이제 뭐 이 지도부의 판단도 분명히 이제 좀 점검을 네.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중립 기여에서 이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은 네. 결론은 이제 간단합니다. 결국 대통령 지지율을 올리면 다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대통령 지지율을 우습게 볼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2022년 시즌에 김하성 선수가 수비는 좋았는데 타격이 별로였다고요. 네. 그러면 아무리 뭔가 연봉 조정을 해주고 싶고 획기적인 그런 파격적인 계약을 갖다가 하려고 그래도 네. 뭔가 근거가 없잖아요. 그럼 결국 김하성 선수에 대한 평가는 그걸 기준으로 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올해는 맹활약이야. 골든글러브 아깝지 않을 정도야. 타격도 엄청났어요. 도루가 36개, 홈런이 17개야. 갑자기 야구 유튜브. 아니 그 제가 그러면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 팀에 대한 기여도가 메이저리그 전체로 봐도 오타니 다음이 김하성이야. 네. 이런 이야기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대통령도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뭐 다른 설명이고 가타부타 홍범도고 뭐 뭔가 부산행이고 뭐 김행이고 뭐, 부산행이고 네. 김행이고 상관없이 그냥 지지율을 한 55% 갤럽 기준으로 갔으면 이건 볼 것도 없는 거야. 그런 사전 투표율이 이미 20몇 % 넘어선 시점에서 다들 이 정도 차이로 패배하겠구나 약간 예상을 이미 다 했었어요. 예상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준석 전 대표가 뭐 대단한 분석을 했지만 네. 대단한 예측을 했지만 많은 사람들도 심정적으로는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이제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못할 뿐이지. 아하.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문제는 뭐냐면 이 지경이 됐는데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지지율을 올리는 쪽으로 전광판 안 봅니다. 이거에서 전광판을 좀 보는 쪽으로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 전광판을 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 여론을 중립기여에 신경 쓰지 달려 있는 않았다. 거예요. 예. 중립기여에 달려 있어. 저희 이거 피터 리님 또 여제주 늦게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준영. 예, 어제 이준석 되게 대표랑 팬이 개표 많아요. 방송. 아니 저는 안티밖에 없어. 아까 이렇게 팬심을 좀 보는 정치를 해야 되는데. FM 코리아 얘기했는데 다 제 안티예요. 그 아 그래? 아니 뭐 네. 소장님 짤도 가끔 올라오던데.
졸고 있는 쪽 아니에요? 팬들이 있습니다. 그 좀만 몇 개 더 네.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제 곧 기사가 날 것 같은데 김행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청문회 장단인지 뭐 재송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 안 하기로 안 용산에서 하기로요? 예, 용산에서? 용산에서 안 하기로 지금 기사가 나왔나요? 아직 안 나온 거예요. 정보에 들은 거예요. 첩보가 들어갔네요. 네, 첩보 들은 거라서 아마 곧 기사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김행은 낙마시키는 분위기로 지금 간다. 그리고 뒤에 우리 또 김행 얘기하겠지만은 그런 것 같고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네. 아무도 책임을 안 지는 경우. 왜냐하면 이게 지금 김기현 대표 우리 지금 뒤에 얘기를 하겠지만은 네네네. 지금 자연스럽게 얘기를 넘어가 할게요. 보시죠. 예. 김기현 대표는 지금 내년 총선 승리를 확신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볼 만한 근거들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거 제가 여론조사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연합뉴스와 연합뉴스 TV가 공동으로 여론조사 업체 매트릭스에 의뢰해서 10월 7일부터 8일까지 전국 남녀 1000명한테 조사를 네. 했는데 내일이 총선이라면 어느 후보한테 찍겠느냐? 네. 국민의힘이 32.6, 민주당이 31.3. 국민의힘이 높아요. 아까 말씀하신 그 중도층 스윙부터 뺀 나머지는 거의 동일하네요. 동일해요. 그러니까 30% 덩어리는 빼고 지금 사실상 나온 거죠. 지역별로 보면은 서울은 국민의힘 39.2, 민주당 28.2, 10%포인트 차이 납니다. 서울에서는 지금. 그 부울경도 국민의힘 33, 민주당 26.8, 강원 제주 국민의힘 35.6, 민주당 26, 대구 경북 국민의힘 53.1, 민주당 13.4. 그러면 국민의힘은 지금 이 패배 그 국민의힘이 실제로 얘기하는 것처럼 이 패배를 그렇게 뭐 의식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희망회로죠. 희망회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고정 지지층들끼리 단단하게 묶인 거로 보면은 네. 덩어리가 국민의힘이 더 클 수도 클 수 있다라는 있다.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생각보다 덜 깨졌다라고 한 게 저는 한 20%포인트 차로 깨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소위 말해서 국민의힘의 이 노년층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 네, 지금 이렇게 명분이 없고 이렇게 엉망인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다 나와줘서 찍어줬다라고 해서 그 저력에 대해서 약간 놀랐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핵심 지지층들도 커버해줄 수 없을 만큼의 격차가 났어야 이게 정신 차릴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럼 내년 총선에 그러면 국민의힘이 이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가 정권 심판론이 아니게 만들면 돼요. 네. 이 선거를. 그러면은 네. 정권 심판론이 아니게 만들면 되는데 일단은 이번 이 보궐선거가 일종의 예비고사 성격이 강해서 정권 심판론이 어느 정도 지금 불이 지금 붙기 시작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프레임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김기현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느냐, 의지가 있느냐, 네. 이게 이제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번 보궐선거에 졌다고 총선 진다고 저도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저는 국민의힘의 총선 전망을 어둡게 보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의지와 능력이 없습니다. 의지는 있겠죠. 권력 의지가 없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은 의지가 없고요. 네. 김기현 대표는 능력이 없어요. 반대? 아니요.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전환을 할 의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정 예, 기조 어떤 왜냐하면은 뭐 그런 철학적인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바꿔야 될 만한 동기부여가 안 되는 상황이 왜 그러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좀 혹평을 하자면은 뭐 본인이 하고 싶은 게 없어요.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뭐가 있나요? 저기 그 공산 전체주의를 네, 때려잡는 전체주의. 거잖아요. 그거는 국회에서 과반수가 아니라도 할 수 있습니다. 공산 전체주의 행정부가 하는 거지. 그러니까 법을 꼭 통과시켜 가지고 내가 다수당 전략을 가져가 가지고 해야 되는 네. 이런 전략적인 게 없어요. 지금까지 윤석열 입법적인 대통령의 어떤, 입법적인 것들이 없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다수당 전략을 가져갈 이유도 없고 그리고 절대로 고집을 꺾는 사람도 아니고 머리를 누구한테 수그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기조를 바꿀 의지가 없는 거고 네. 김기현 대표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분은 능력이 안 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의원으로서 개인적으로 훌륭한 분이에요. 저는 인품도 그렇죠.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갔을 때 이거를 전환시키고 달래서든 좋은 말을 해서 세게 부딪혀서든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총선이 굉장히 암울하다. 제가 보기엔 국민의힘이. 오늘 뭐 김준일 에이터님 폼이 이제 속된 아유, 말로 미쳤습니다. 커져요. 오늘, 오늘 네네. 히바로님 또 김준일 저도 팬갑니다. 화이팅. 네네. 슈퍼챗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배종찬 소장은 좀 퉁퉁하니까 뭐 평소에도 잘 먹고 저 사람은 뭐 경제적으로 넉넉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사실은 거의 영양실조 상태예요. 영양실조라고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내. 관심 영양이 저 사람 부족하신가요? 저 사람 많이 먹겠지 생각하는데 아니 그래서 FM 코리아에서도 저 새끼 살쪘으니까 뭐
뭐 하여튼 잘 살 거야. 뭐 강남에 살 거야. 근데 저 전혀 강남도 아니고요. 그래서 오해가 없기 바라고. 근데 그 얘기는 죄송한데 네. 김정은이 영양실조 걸렸던 얘기하고 좀 비슷해 보입니다. 아니 근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네. 뭐냐면은 결국은 빨리 전광판을 봐야 돼요. 전광판 그러니까 저는 민심을 봐야 된다. 이게 네. 납득이 안 가는 것이 그러면 지지율을 어떻게 올릴 건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코너에 몰아서 네. 정말 뭐 단식까지 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사 직전, 구속 직전까지. 아사 갔었죠. 직전까지 몰고 가는 것 자체가 그것이 유일한 방법,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기각돼 버리니까 60대, 네. 70대 이상은 투표하러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게 지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영향이 미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보다도 그러면은 반 문재인을 이야기하고 반 이재명 하는 것이 일부 영향을 받아요. 네. 그래서 안 되겠다. 문재인 정권 도저히 못 참겠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이거 도저히 이건 정말 안 되겠다. 이 뭐. 혐의, 범죄 또 이거 못 참겠다. 네. 그렇게 나오는 거는 뭐 한 10% 정도일 거예요. 추가적으로. 네. 그러면 선거라는 것은 적어도 15%, 20% 이번에 15% 15% 차이가 났잖아요. 네. 그 이야기는 뭔가 좀 발광체가 될 수 있는 걸 꺼내놔야 돼요. 가령 이제 파격적인 청년 정책. 지금 뭐 파격적인 청년 정책에서 파격적인 여성 정책. 아니 홍범도 장군 물어뜯고 또 무슨 이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지지율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역사 전쟁을 하든 이념 전쟁을 하든 좋다 이거예요. 그것이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뭐 절묘한 묘수가 된다. 네. 그럼 또 몰라. 그게 안 되잖아요. 네. 그렇다면 저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전광판에 불이 반짝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까. 이 부분을 면밀하게 분석해야 되는데 네. 지금 대한민국 유튜브 중에서 데이터를 지금 제일 잘 분석하고 있는 코너가 이 코너 아니겠어요? 두 분이 거의 뭐 지금 데이터 전문가신데. 아니 그러니까 이걸 기립을 해서 봐야 돼. 대통령실에서. 기립해서 볼 필요는 없고 고개를 이렇게 해서 보셔야죠. 민주당 얘기 나온 김에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볼까 싶은데 이제 어쨌든 민주당 이제 총선 보면서 정권 심판론을 계속 이제 밀 걸로 보여요. 이재명 대표 오늘 뭐 특별히 일정은 없으신 것 같긴 한데 민주당 지도부의 속마음 어떨 것 같으세요? 일단 뭐 굉장히 이건 국민의 승리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제 그렇게 메시지도 입장을 나오고 밝혔죠. 진교훈 후보도 비슷하게 거의 냈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게 낫겠다, 좋겠다라고 하고 있고 지금은 당의 단합 뭐 좀 강조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렇게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소위 말해서 잘 되는 집안에서는 있던 분란도 가라앉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안 되는 집안에서 이것도 먹을 게 없으니까 서로 더 먹으려고 물어뜯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길게 보면은 당장은 그런데 길게 보면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당내 갈등과 친명과 비명 간에 그게 줄어들 것이냐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네네. 결과적으로 징계를 하거나 그런 식은 아니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냥 경선 붙이면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강성 지지자들이 당원들이 대거 와가지고 네. 다 비명들 다 저격하고 상대 후보 이제 친명 중에 신인이나 뭐 이런 뭐 지자체장 했던 분들 이제 나와가지고 네. 그 호소하고 그러면서 그쪽에 표를 몰아가지고 당원들이 떨어뜨리는 방식. 지금 당원 50 이제 국민 경선 50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민주당의 이제 시스템 네. 공천이라는 게. 그래서 대부분은 아마 경선을 붙일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리고 민주당이 이제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은 너무 지난번 선거에서 의석수를 많이 가져가가지고 신인들이 나갈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인들이 다 대구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렇죠. 수도권이 이렇게 많이 가져가면은 네. 내부 갈등을 불사하고서라도 나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네. 그래서 좀 어느 정도는 또 물갈이도 돼줘야지 이 당이 이제 개혁하고 있구나 네, 뭐 네.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20% 이상 물갈이 하려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거 20%면은 30석 이상이에요. 30조 이상.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해야 된다. 요동칠 수 있는. 그래서 어쨌든 오히려 지금의 민주당의 분란은 내년 1월을 봐야 된다. 이제 공천이 12월에서 본격화될 때. 1월을 이제 봐야 된다. 지금 이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뭐 신날 수 있어요. 사퇴서는 뭐 그냥 물 건너간 거 재판 같고. 생각하면 그냥 답답하지만 이제 일단 두 번 은매 기사로가 된 거잖아요. 첫 번째는 구속영장 기각이 되니까 은매 기사로.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완성을 하니까 은매 기사로. 네. 저는 여기에 빠져서는 안 된다.
아, 민주당이 왜냐면 여기에 여기에 너무 민주당이 착하게 심취하면 안 된다. 심취하면 안 된다. 네. 그 표현 좋아요. 심취하면 안 된다. 그게 기자니까요? 왜 그러냐면 기자님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건 진교훈 당선자가 이긴 선거가 아니에요. 민주당이 이긴 선거가 아니에요. 여당이 진 선거다. 대통령이 진 선거예요. 이건 대통령 대선의 대리전이에요. 연장전이에요. 연장전에서 대통령이 졌어. 네. 그 결과지 민주당이 환호할 일이 아니에요. 민주당이 그럼 잘해서 민주당이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교훈 후보자 찍어줬어요. 그럴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에요. 저는 여기에 오만해지거나 방자해지면 안 돼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탄력 붙어서 비명계, 김종민, 이상민 다 쫓아내자. 저 말이야 수박이 너무 붉은 수박이 안 돼. 붉은 도로 몰라도 붉은 수박은 안 돼. 이러면서 한다든지. 두 번째, 공천도 그다음에 앞으로 당직도 전부 다 친명 일색이 안 됩니다. 재편될 저는 수 있죠. 예. 정말 제대로 네. 국민들이 보도록 저렇게까지 해? 두 가지입니다. 김종민, 이상민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해라. 아, 민주당이. 두 번째는 예. 공천관리위원장을 이원욱이나 또는 비명계로. 공천으로 해라. 어허.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품이 저렇게까지? 네. 이건 민주당이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 김준일 에디터께서도 오늘 난리야 지금 김준일. 이게 세상에 나는 품 참 미쳤다잉. 예. 배종찬 소장 이야기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고. 있었어요. 소장님 있었어요. 좋아하는 분도 꽤 있다고. 하지만 예. 그래서 그러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일단 예측을 하셨어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의 미래도 없다. 저는 민주당이 두 가지. 자, 지명직 최고위원을 비명에게 네. 비명 지를 거예요. 그다음에 공천관리위원장을 독립적인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비명에게 그걸 해야 된다. 지명직은 짧게 말씀드리면 지명직은 지금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이 유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런 얘기도 있는데 나오는군요. 사실은 이분은 친명이냐 비명이냐 색이 좀 약해요. 네. 그리고 이제 친문 색깔이 원래 좀 강한 분이고 여성이고 그래서 뭐 그냥 또 다시 뭐 송갑석을 재임명하거나 뭐 이런 것 쪽보다는 그냥 좀 무난하게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고 요거 한마디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동아일보를 상당히 즐겨보는데 네. 그 중에서도 이제 김순덕 대기자 칼럼 제가 아, 동의하는 것도 오늘 있고 자. 동의 안 네네. 하는 부분도 있고 뭐 그랬는데 오늘 자는 굉장히 동의를 했어요. 제목이 대통령 리스크 국힘은 말 못하는 선거 후유증. 근데 내용이 뭐냐면 쉽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 이번 선거 진 거 대통령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 안 나오고 대통령 때문인데 이거 지금 국민의힘에서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구냐. 제가 아까 앞에서 말한 맥락하고 비슷하거든요. 김기현 대표가 이거 대통령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이거 반대할 수 있겠느냐. 예를 들면 공산 전체주의하고의 뭐 2년 전쟁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 수 있겠느냐.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순덕 대기자가 얘기를 한 거. 예, 그분하고 저하고 뭐 다른 부분도 있지만은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일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김순덕 대기자님 존경합니다. 갑자기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아니, 상식적인 눈으로 보면은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상식을 넘어서는 지금 행동들을 하고 있다. 당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대통령실도 그리고 저 당에서도 국민의힘에서도 좀 보라. 동아일보 좀 보라. 아하.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피니언은 보라.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봤는데 그것을 수용하지 않는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봤는데도 네. 지금 유일하게 자극을 받을 만한 유튜브는 중립기가 빨리 좀 구독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희 김알병대홍님이 김준일님 어제부터 방송 엄청 하시네. 체력 대단하십니다. 김준일 지금 막 소장님도 왔어요. 소장님 배 소장님 힘내세요. 아니고 내 팬이 들어왔네요. 힘내쇼. 배 소장 들어왔어. 우육장님. 슈퍼챗 이 쏴주셨어요. 우육장님 저희 초창기 멤버 중에 한 분. 성대모사. 성대모사 좀 작사하는. 약간 비슷한 아니 이게 저희 약간 재미 포인트입니다. 요즘에는 이게 멀티플레이어 시대예요. 손흥민 봐. 윙어로 활동하다가 요새 스포츠 많이 보세요? 요새 아니 스포츠 지금 아시안 게임 끝나? 스포티비에서 살짝 연락이 올 수도 있어요. 뭘로? 그냥 뭐 정말 잡다하게 또 분석을 하니까. 아하. 근데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멀티플레이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결국 중요한 것은 네. 이 김순덕 순덕 누님 언제 한번 자리 좀 만들어줘요. 저도 어떻게 만들어요? 아니 우리 누님의 직언적 직설이 있잖아. 그리고 우리가 또 아침에는 또 채널 A가 자랑하는 돌직구도 있잖아요. 네. 한때 돌직구에 제가 많이 출연했었는데 연락이 없네. 그러니까 이런 돌직구를 수용을 해야 돼요. 네. 돌직구를 맞았다고 아야야 할 게 아니라 아야야 하지 말고 동아 이러면서 이걸 이제 받아들여야 돼요.
아무튼 뭐 민주당, 국민의힘 모두 이제 다음 총선도 생각하면서 아마 이제 나아가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두 분의 한 줄 평 듣고 강성우 청장 보궐선거 결과에 대한 얘기는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 평 볼까요? 예. 네, 저는 윤석열 리스크.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그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였고, 네. 그래서 가장 핵심은 이번과 앞으로의 이제 과제는 윤석열 리스크를 당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느냐,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의 고집을 꺾을 수 있고 그 꺾든 아니면은 달래서 뭔가 다른 방향으로 국정 전환을 하든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준석이 할 수 있을까? 이준석 너무 싫어해 근데 윤석열 대통령. 뭐 엄밀히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 그 자체가 리스크라기보단 요 정책적인 어떤 아니에요. 그 전략적인- 자체가 리스크예요. 말 돌리지 마세요.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리스크입니다. 제가 뭐 보기에는. 사고를 친 건 아니니까요. 뭐. 아니 지금까지 김행 장관 뭐 임명 후보자 임명을 하거나 뭐 예를 뭐 그런 들면 리스크도 있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국정 방향이 지금 적을 너무 많이 만듭니다. 예를 들면은 뭐 갑자기 뭐 킬러 문항 없앤다고 뭐 그러면서 굉장히 혼선을 줬잖아요. 일단은 뭐 네네. 다른 것 떠나서 그러면 수험생들하고 수험생들 부모 다 돌아서고요. 이를테면 R&D 예산 다 깎는다고 그러면 과학자들이 다 빡쳐서 다 돌아서고요. 그런 얘기도 이런 나오고. 식으로 계속 군데군데 적을 만들어요. 이게 다 합산되면은 될 수 있겠느냐. 이거는 대통령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고집을 꺾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 자체가 리스크예요. 그러니까. 예. 대통령이 바뀌어야 된다는 건 대통령의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예, 제가 뭐 탄핵을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희 또 이렇게 지켜야 되니까. 예. 그럼요. 이제 제 소장님 한 줄 평 볼까요? 저는 많은 분들이 이제 일단 당분간은 이야기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윤하 이상. 네네. 연시아 리샹. 연시아 리샹. 연은 내려오고 이는 올라간다. 아하. 그러니까 지금 이번 강서구 지지율이. 보궐선거로 또 이재명 대표는 탄력 붙게 생겼죠. 진짜 탄력이 그렇다. 예. 검찰이 예의가 없어. 이러면서 작작하라 그랬는데 아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지지율이 문제였던 네. 것이거든요. 그게 진짜 핵심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